안녕하세요, 마요네즈입니다. 오늘은 정말 아름다운 가구랑 공간을 만드시는 B+M의 고혜린 대표님 모셨습니다. 원목 가구 브랜드들의 느낌이 대부분 이런 내추럴한 느낌이긴 한데 저는 그냥 다 좋아했던 것 같아요. 나만의 것이다, 내 스타일이다, 약간 이런 게 확고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. 이제 회사를 만들고 브랜드가 이런 느낌이다라는 걸 이제 스스로 이제 이걸 만들잖아요. 그쪽으로 좀 더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. 큰 아이템일수록 굉장히 무난하게 가는 게 좋고요. 수납장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이제 분할이 되는 것들이 좀 좋고요. 쓸모가 훨씬 좀 다양해져요. 오랫동안 취향을 쌓으신 분들, 이게 정말 내 거다라고 확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는데, 가구는 한번 사면 못 바꾸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시행착오들을 안 겪으려면 엄청나게 예쁜 걸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고르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에 덜 만족스러워도 취향이 바뀌거나 뭐 공간이 바뀌었을 때도 잘 쓸 수 있는 디자인, 나중에 적어도 후회는 없는 무난하고 약간 스며들 수 있는 네네네, 느낌? 맞아요. 똑같은 가구를 집에다 두더라도 어떤 공간에 따라서 다르고 어떤 분이 쓰시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되게 큰 차이가 나거든요. 맞아요. 그래서 좀 베이직한데 뭔가 말로 설명하기 되게 맞아요. 어려운 네. 아이덴티티가 네, 있어요. 되게 정확하게 보시는 거예요. 디테일이 신경 안 쓴 것 같은데 신경을 쓴 것처럼 하는 게 예전에는 디자인을 최대한 진짜 안 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어요. 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안 도드라지니까 스타일이 명확하신 분, 그리고 자기 공간에 대한 좀 어떤 성찰? 뭐 이런 게 좀 있으신 분 말고는 이게 확 예쁘게 다가오지 않으신가 보더라고요. 그래서 판매율이 지금 당장은 내가 불편함이 없지만 언젠가는 불편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제가 제외를 시키거든요, 디자인에서. 그러니까 손잡이 없는 것도, 손잡이 하나 이제 딱 따내려면은 또 기계를 또 뭐 만들어야 되고, 손잡이를 달면 정말 쉬워요. 그러니까 구멍 뚫어가지고 그냥 딱 마서 딱 박으면 되거든요. 거의 다 이제 애기가 생기면은 코너에 그 보호대를 붙이는데 그게 너무 싫어요, 저는. 가구에 굳이 그거를 안 해도 될 수 있게. 되게 배려심이 가득한. 네, 맞아요. 가구를 좀 온전히 예쁘게 보존할 수 있기도 하고. 근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효율성을 좀 떨어뜨리지 않아요? 맞아요. 만들 때는 정말 힘들고, 만들었을 때도 사실은 이게 엄청나게 예쁘다라고 느껴지기가 쉽지 않거든요. 자세히 봐야 되고, 참 찬찬히 둘러봐야 되는데 계속 그냥 이렇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. 역시 이게 좋구나. 조금은 이렇게 삼삼해도 되게 타임리스한 것을 좀 표방하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용도, 쓰임, 그것까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무치, 약간 이런 느낌의 디자인을 하게 되는데, 예전에는 그냥 쓸모만 샀다면 요즘엔 또 안 그렇잖아요. 가구도 기분에 따라서 바꿀 수도 있고, 어떻게 보면 디자인도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최근 들어서 좀 소재를 섞으시는 것 같더라고요. 나무를 너무 좋아하지만 이게 일반 분들이 쓰시기에는 사실 좀 힘든 부분들도 있어요. 온 집안에 다 나무일 수는 없거든요. 맞아요. 그것만으로는 사실은 좀 만들기는 좀 쉽지 않아요. 온도의 조화? 건축 디자인도 되게 관심이 많아요.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것들을 하게 되면 자꾸 그런 스타일이 나와요. 이게 나도 모르게. 이게 그걸 계속 억누를 순 없죠. 저는 이제 20대 때는 제 스타일이 없었는데 요즘에 하시는 분들 보면 되게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본인 스타일 굉장히 명확하고 다르죠? 너무 잘하고 언제든지 다양한 디자인이나 좋은 것들을 볼 수 있는 맞아요. 것들이 많고, 자기가 어떤 스타일을 정말 좋아한다라는 거를 빨리 좀 캐치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빈티지 가구들 보면 디자인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. 타임리스,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디자인이 어떻게 보면 개성이 있다고 해도 잘한 디자인이면 독특해도 이게 오래 갈 수 있는 거구나. 그 B+M은 어떤 의미예요?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어요. 그쵸. 저랑 이제 공동대표인, 지금 이제 손을 뗐지만, 각각의 그 운영을 하는 이제 작업실에 이름을 하나씩 딴 건데, 나중에는 베이직한 디자인이랑 이제 기본 소재. 처음에는 근데 컨설팅으로 시작하셨던 것 같은데. 이게 제가 질문을 보고 엄청 깜짝 놀란 게 그거였거든요. 인테리어 이런 것들이 조금씩 들어와서 그걸로 그냥 돈을 벌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,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
일종의 컨설팅이었던 것 같더라고요. 깨달았어요. 질문지를 보고. 그때는 약간 맞춤 가구 같은 느낌이. 수익을 위해서 뭐 맞춤을 하지만 어찌됐건 이제 해야 될 방향은 고유의 이제 디자인을 가지고 어떤 브랜드를 만드는 거. 되게 어려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. 맞춤 가구를 한두 피스 만들고 하다가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. 사실 지금도 시스템은 없어요. 엄밀히 따지면 선 주문, 그다음에 후 제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즘에 이제 고민들이 있는 거고 처음에 소규모로 시작하기는 이제 무난하지만 회사를 키우기에는 좀 그게 또 어려운 게 내 주문 제작 방식이거든요. 지금 10년 넘었죠, 브랜드가. 네. 직원 수는 대략 이 정도, 매출은 뭐 이 정도? 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? 가구를 만드는 것도 저희가 이제 다 직접 제작을 하다 보니까 외주를 안 주고 대선에서 케어를 할 수 있는 그 캐파가 딱 있잖아요. 그거를 막 크게 더 키워가지고 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사실 안 했던 것 같아요. 이게 적당한 정도 수준을 유지하는 게 더 어렵거든요. 아, 내가 하려고 했던 게 되게 어려운 거였구나. 4, 5년, 5, 6년 전 가구 시장만 해도 그게 가능했거든요. 근데 지금은 격차가 좀 크다 보니까 작은 데는 굉장히 작게 그냥 한두 개 가지고 이제 팔거나 엄청 이제 크게 해야 되거나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내려놓은 편이라서 아, 그냥 지금 당장 행복하자. 네, 좀 덜 잘 돼도 괜찮으니까. 말은 이렇게 하지만 또 어느 순간 또 되게 자극을 받으면 그쵸. 또 엄청 잘 하고 싶거든요. 합정에 있다가 이제 연남동 쇼룸에 제일 오래 있었죠. 저도 이렇게 하려고 생각은 못했어요. 그쵸. 구두 공장이었는데 정확히는 7, 8개월 정도 이제 버려져 있었어요. 무서워가지고 안에를 못 들어가 보겠더라고요. 네, 좀 심했어요. 지하도 있는데 지하는 아직도 못 들어가 봤어요. 무서워가지고 막혀져 있어요. 원래는 여기 1층도 다 개방된 공간이었고 이제 여기 3층도 다 완전히 개방된 네, 공간이었고 네, 리뉴얼을 하면서 이제 운영 방식을 바꾼 거거든요. 예약제를 바꾸면서 네네. 좀 프라이빗한. 네, 내부적으로 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오픈을 하는 날에는 확실히 뭔가 이벤트가 있거나 행사가 있을 때 손님 맞을 준비가 확실히 됐을 때 예약하고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담을 좀 확실히 신경을 써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. 그거 되게 과감한 결정인 것 같아요. 어쨌든 그전에는 카페가 오픈이 돼 있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고 부담 없이 많은 분들한테 가구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운영을 처음에 이제 그렇게 했던 건데 크게 영향이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. 가구에서 오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알고 눈으로도 보고 싶다라고 해서 오시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고 온라인으로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야 되겠다. 이렇게 또 리뉴얼 하고서 좀 더 뭔가 해보고 싶은 거 없어요? 제가 일하는 것 중에 부가가치를 창출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하잖아요. 최대한 활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공간 플러스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, 가구랑도 또 어떻게 보면은 연결이 될 수 있는 일들, 전시나 뭐 팝업이나 아니면 뭐 스몰 웨딩 같은 것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, 네. 스몰 웨딩 너무 비싸요. 아시죠? 저도 알아봤지만 이게 금액적으로 절대 스몰 웨딩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그분들의 개성을 살려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진짜 스몰 웨딩 하면 좋겠다. 가끔 왜 식당이나 뭐 그 5월 학교도 그렇고 사실 프로젝트라고 하면 제가 하고 싶은 것보다는 이제 그 공간에 맞춰야 되고 그쵸. 그러면서 이제 교묘하게 제 스타일을 이제 묻어나게끔 하는 건데 1순위는 거기에 스며드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처음으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했던 게 있어요. 스테이 소도에 제주도. 네네네. 그 우도 다리 여러 개 달린 되게 좀 희한하게 생긴 데이비드가 있는데 좀 임팩트가 있는 디자인이 좀 하나쯤 들어가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에 디자인을 한 3개 정도 드렸는데 저는 그걸 고르실 줄 몰랐거든요, 사실. 가구 디자인은 참 갈수록 재밌어요. 근데 이제 회사 운영이 어려워서 그렇지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뒷받침을 해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기 싫은 일의 비중이 얼마나 되나요? 하기 싫은 일이요? 전 하기 싫은 일은 안 해요. 아, 그래요? 네. 다른 걸 한다. 혹은 뭐 방향이 좀 바뀌었다. 그러면 제가 그걸 진짜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억지로 떠밀려서 하는 스타일이 절대 아니에요. 그래서 쉬지 않고 하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제가 그걸 함으로써 제가 기쁘고 행복하기 때문에 하는 거라서 전 그거 엄청 대단해. 클래스를 못 하고 있어요, 요즘에. 그러니까요. 네. 코로나 때문에. 네. 아니,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지쳤어요, 사실. 24번이나 하셨던데요? 정말 열심히 했어요. 네. 원래 플랜은
한 달에 한 번을 하자. 내가 가진 걸 가지고 널리 이롭게 하리. 약간 네. 이런 느낌으로 시작을 한 거라서 홍익인간을. 가구도 사실 때 혹은 이제 공간 만드실 때 내가 했던 실수들을 안 하게끔.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. 처음에는 되게 심오하게 시작했어요. 예, 쉽게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세부적으로 좀 갔죠. 원목 가구의 특성이나 뭐 이런 고르는 이야기나 직접 이사를 가야 될 집에 뭐 가구 배치를 해본다든지 소규모로 혹은 개인이 시작할 수 있는 이제 비즈니스 준비를 하다가 지금 다 이게 흐지부지. 그 매너리즘에 네. 빠졌는데 어떻게 비즈니스 이야기를 하겠어요? 네. 이 시기에 인터뷰를 또 하시겠다 하신 게 너무 신기하네요. 네. 나도 지금 혼란스러운데 네. 이거를 해야 될까 네. 이런 생각도 했는데 또 재밌잖아요. 또 한 번 하면 이 기회로 또 성찰을 또 해야지. 혼란스럽지 않은 시기는 없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제일 많이 변한 거는 일단 저를 아끼게 된 것 같아요. 너무 네, 갈아 넣었죠. 네, 너무 저 자신을 안 돌보고 안 하면 못 견디니까 이거를. 쉬는 날에 쇼룸에 가서 한가하게 일하는 시간을 보내는 게 쉬는 거. 그렇게 한 10년 정도 살다가 나 막 갑자기 눈물 나네. 고양이가 아파가지고 집에 있는 시간을 이제 가지게 됐는데 의외로 괜찮더라고요. 생산적이지도 않고 전혀 뭐 그런 게 없는데 좀 배우게 됐어요. 그 시간을 내가 모르고 살았던 고양이가 주고 간 선물. 네, 맞아요. 그러고 나니까 이제 매너리즘에 빠진 거예요. 약간 번아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내가 이러다가 과로사로 죽겠구나.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거를 찾게 되고 만족스럽게 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. 되게 감정선이 되게 이렇게 뭐랄까 업다운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. 네, 원래 그런 건 아니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단련이 된 것 같아요. 뭔가 훌륭하면서도 슬픈. 그렇죠. 네. 근데 이게 금방 지나간다는 걸 아니까 이게 별거 아니고 다 좋을 때 오히려 이 다음에 또 어떤 고비가 있으려고 맞아요. 또 이렇게 맞아요. 좋은 일이 많지? 또 되게 힘들 때도 이게 또 지나면 또 좋아지겠구나. 되게 별거 아닌데 나의 그 생각을 읽어주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. 그러니까 진짜 이런 그러니까 섬세하게 이거를 캐치를 해주시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. 정말 한 몇 년에 한 번 정도? 몇 년에 네, 진짜로. 그런 분들이 얘기해 주시면 이제 좀 기분이 좋죠. 사명감을 느낍니다. 네. 되게 어떤 과도기에 있는 것 같아서 기대돼요. 그리고 오늘 대표님이 마요 이벤트 선물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 어떤 건지 한번. 저희가 이제 할인 행사가 거의 없는데 가구 할인권 15% 할인권을 드리려고 해요. 또 한 분께 저희 이제 5월 학교에 들어간 그 기본 베딩 그 커버 세트를 드리려고 합니다. 일반 호텔에 들어간 베딩보다 조금 더 퀄리티가 더 좋은 면 소재. 제가 뭐 아이템들 비교하려는 건 아니지만 정말 대박인 것 같아요. 우리 케찹들 이번에도 마요네즈 유튜브 구독해주시고 인스타 팔로우 해주시고 또 여기 B+M 인스타그램 계정도 팔로우 해주시고 이 영상에 팔로우 해주신 아이디 댓글로 달아주시면 라이브로 추첨해서 두 분께 할인권과 베딩 보내드리겠습니다. 많이 신청해주세요. 너무 부러워. 사은품 얘기 나온 김에 5월 학교 소개 한번. 5월 학교는 이제 춘천의 폐교를 리뉴얼해가지고 만든 공간인데요. 뭐 어른분들을 위한 학교이기도 하고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분들을 위한 학교이기도 한데 숙박을 할 수 있는 스테이랑 그리고 카페, 공원 교실이 있는데 같이 이제 즐기실 수 있는 공간이고요. 도심이랑 좀 떨어져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거든요. 서울이랑 멀지 않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되게 외딴 데 온 느낌이 들고 그냥 딱 있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느낌이 들어요. 저도 그렇지만은 최 대표도 엄청 이윤을 따지지를 못해요. 많은 시간, 많은 노력을 하루를 해야 되는 일을 자꾸 버리더라고요. 물론 이제 그렇게 해야지만이 또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는 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5월 학교에서도 그런 정성을 들여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고 목공 수업도 본인이 직접 준비해서 다 수업 커리큘럼 다 짜가지고 제가 정말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본인의 그 소신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. 5월 학교 한번 가서 또 인터뷰 네, 하셔야 될 거예요. 네네. 근데 그게 행복이죠.
그게 만족이고 네. 이렇게 멋있는 일을 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. 아니에요. 진짜 돈을 쫓지 않는 사람들이 꼭 필요해요. 저는 쫓으려고요. 저도 이제 네, 네, 네. 이렇게 돈 얘기를 마무리. 네.